네, 오늘의 팁. 3D 프린터를 놓고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이 디자인과 IT의 융합, 이걸 어떤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정보라 기자 그리고 조영빈 대표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라노에서 항상 이맘때면 디자인 위크? 네, 해마다 4월이면은 네. 밀라노 가구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가구 박람회. 그 행사 기간에 맞춰서 다른 온갖 산업에서 디자인을 가지고 같이 행사를 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밀라노 디자인 위크입니다. 예를 들면 CES 같은 경우는 전자 회사들이 시작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전자 회사보다도 일반 그 자동차나 기타 IT 회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IT 회사들에는 그 중요한 직종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입니다. 그죠? 디자이너. 그렇게 따지면 디자인이라는 건 IT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디자인과 IT의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 3D 시뮬레이션? 3D란 단어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3D가 되는 거고요. 예.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 실제 물건을 안 만들고도 컴퓨터 상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3D가 유행된 거는 아바타 때문에 3D가 굉장히 유행됐지만 대중화되었지만 아바타에 있는 거는 그래픽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3D CAD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수학과 물리학을 기본으로 한 실물 데이터입니다. 3D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속 안에 있는 물성치까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3D로 설계한 거, 이런 것들 무엇을 디자인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을 다 3D로 디자인합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싱가포르 도시를 3D로 다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2050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디자인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도 에어컨을 틀 수 있는지, 인도네시아에서 생기는 공해띠, 자기네들이 나라에 왔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큰 사고가 났을 때 재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도피를 해야 되는지, 교통 체증이나 기타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댐을 지으면서 댐을 지었을 때 그 피해되는 보상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가구들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를 고민했는데, 그 당시에도 댐의 위치를 정하거나 댐을 지었을 때 물들이 어디까지 갈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가구들한테 당신들한테까지는 물이 오기 때문에 철거해달라, 철거하기 위해서 얼마를 주겠다, 이런 일도 베트남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사람의 심장을 3차원으로 표현한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단면을 잘라가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봤더니 자원봉사자의 심장 스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의 몸을 스캔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를 스캔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 심장을 스캐닝을 해서 그 스캐닝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심장으로 3D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 3D로 디자인한 걸 갖고서 다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실질 사람의 심장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거냐면 임상실험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쥐마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대한 테스트를 컴퓨터 안에서 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체를 3D로 만들고 그 제약을 투여했을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뢰하기 힘들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한동안 같이 하겠죠. 가상 임상실험과 실질 임상실험과 동시에 하면서 그것이 100% 일치되는 순간 실질 임상실험을 안 하게 됩니다. 패션 쪽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자면은 줄리앙 포니에 이 디자이너가 신발을 3D로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실제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늠을 해봐야 되잖아요. 색깔을 뭐 분홍색으로 했을 때 또는 아니면 노란색으로 했을 때 느낌이 어떨까? 그리고 3차원으로 미리 색을 입혀서 가늠해보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뭐 항공기도 디자인을 하고 자동차도 디자인을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생각한 그 모습 그대로 내 차를 디자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비행기를 디자인을 하고 이거를 실제 양산을 해야 하는데 예. 양산했을 때 비행기가 떠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뜰지 안 뜰지는 만들어 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샘플도 그에 상응하게 만들어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3D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컴퓨터로 다 실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날개는 이만큼 길었을 때 괜찮고 뭐 엔진의 크기는 얼마나 커야 하며 무게중심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컴퓨터로 다 계산을 미리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계산을 모두 다 끝냈을 때 오케이 이렇게 만든다면 뜰 수 있다.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 양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사람은 6명이서 비행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인승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2년 반이면은 시판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가격은 벌써 한 2억 정도 한국 돈으로 해서 지금 시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런 3D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료를 쓰지 않고 태양열로만 네, 가는 네. 비행기가 있어요. 솔라 임펄스라는 회사인데 예. 지금 세계 일주를 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작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하와이까지 연료 없이 밤에도 항공을 뉴스에 많이 하는 데 나왔어요. 성공을 예. 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바로 3D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개념이 맞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는 색깔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엔진, 자기가 원하는 바퀴, 자기가 원하는 뭐 미러든 여러 가지를 옵션을 선택해서 주문을 하면 그것이 자동차로 생산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엑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전 직원 대표 포함해서 3명인 회사인데 네.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예. 근육에 센서를 부착해서 근육을 움직여서 실제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데요. 이 회사도 3D로 디자인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오픈소스로 개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3D 프린트를 쓸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제품 누구나 나에게 맞게 약간씩 변형해서, 바꿔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공장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한 거를 손으로 그리든 컴퓨터로 그려서 그거를 공장에 보냈을 때 그걸 바로 제품으로 만들어서 거의 일주일 안에 배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3D 프린터가 생겨서 직업이 없어지겠다는 고민하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예. 실질적으로 3D 프린터와 3D 콘텐츠 결국은 디자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 더욱더 많은 1인 기업, 2인 기업, 10인 기업 이런 중소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산업이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트 이야기도 좀 재밌던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요트 대회가 있는데 요트의 배 면을 봤을 때 어떤 면으로 달릴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을까를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어떤 재질로 만들었을 때 가장 강하면서 가벼울 수 있을까? 그걸 콤포짓이라는 복합 소재입니다. 네. 복합 소재로 만들어서 그 요트를 했는데 또 운 좋게 그 요트가 지난번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항공 분야는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상의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증명하는 그 서류들이 옛날에는 100번 떨어뜨려 보고 나서 증명이 된 게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한 번 정도 실험해보고 많은 부분을 3D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옛날엔 비행기를 잘 만들어서 멀리 날아가고 빠르게 날아가고 연료가 적게 드는 쪽을 많이 고민했는데 네. 요즘은 손님들이 항공기에 탔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자기 짐들을 짐 칸에 넣었을 때 얼마나 쉽게 넣을 수 있는지 예. 이런 것까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 해봅니다. 근데 그 비행기 타보면 다 좁던데요. 새 비행기를 아직 안 타보셨어요? 자, 이 3D 시뮬레이션의 기술이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갈까요? 3D가 생기면서 가장 큰 변화는 산업의 변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이 실질적인 제품이 되고 예. 실질적인 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한테 빠른 가치를 느끼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 것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의 환경, 3차원 환경이지만 여기에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최대한 현실과 같아지는 거죠. 저는 신발을 살 때마다 늘 발이 사이즈가 안 맞거든요. 3D 시뮬레이션 기술이 제게 더 가까이 오게 된다면은 네.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쉽게 살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다. 항공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3D 시뮬레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좀 처음 알게 됐는데 3D 시뮬레이션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일상 또 생활 주변에 많이 쓰이고 있었고 조만간 더 가까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BS